자, 오늘 할 내용은 집합과 명제, 그 중에서도 명제 파트입니다. 명제 하면은 이제 뭔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레벨을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명제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고 평소에 쓰는 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명제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제시된 것, 제시된 문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명제는 이렇게 뭐 대충 이해를 한다고 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 보자면, 설명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교과서적인 설명으로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명확히 구분 가능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저번에 제가 명제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이제 수학적인 얘기 이외에도 조금 다른 얘기를 많이 이 파트를 넘어서면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죠. 뭐 지구는 태양계의 행성이다. 지구는 태양계의 행성이다. 중간에 는 안 붙였네요. 지구는 태양계의 행성이다.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태양계가 뭔지 알고 계시고 지구가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이라는 것만 알고 계신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지구가 태양계를 일정한 궤도에 따라 돌고 있죠, 그죠? 태양계에 속해 있는 행성이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사전 지식만 있다면은 참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태양계라는 정확한 뜻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지구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누구에게든 물어봤을 때 참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이렇게 딱딱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문장들을 우리는 명제라 그래요. 그러면 참과 거짓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명제가 될 수 있겠죠. 이를테면 해왕성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게 명왕성이죠. 명왕성은 마찬가지로 뭐 태양계의 행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비록 참인 명제는 아니지만 이것도 명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참이고 거짓인지는 분명하니까요. 명왕성은 몇 년 이후로 이제 태양계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명왕성은 태양계의 행성이 아닙니다. 다른 행성들이랑 궤도를 공유하고 있지도 않죠. 약간 틀어져 있는 정도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제가 됩니다. 지구는 태양계의 행성이다도 명제가 되고요. 명왕성은 태양계의 행성이다도 명제가 됩니다. 그리고 약간 애매한 것들, 그런 게 약간 있을 수는 있죠. 이를테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는 뭐 RTS 게임이다. RTS 게임이 뭔지 알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뭔지 알고 그 특성을 알고 있으면은 요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RTS 게임이라고 하면은 리얼 타임 스트라테지죠. 그래서 실시간 전략이라고 우리 말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이제 우리가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상대방이 선택하는 전략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이런 게임이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는 보통 RTS 게임으로 구분을 하죠. 따라서 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 문장은 명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명제가 아닌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를테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는 재밌다. 뭐 라우루로 쓸게요. 간단하게. 라우루는 재미있다. 재미있는 게임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 갈릴 수 있죠.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게임이라는 이 내용을 뭐 메타크리틱 비평가들이 이제 매긴 점수가 평균 점수가 뭐 8점이 넘는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냥 이제 우리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명제가 될 수가 없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얘는 명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재미있는 게임이라는 이 기준이 명확하게 이제 세워질 수 있는가, 기준 세워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요렇게만 딱 얘기를 한다면은 얘는 명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완전히 기준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 그걸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명제들이랑,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 명제가 아닌 문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사령관 여러분들께 친숙한 그런 문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걔가 명제가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제라고 하는 파트는요,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이제 명제라는 대단원명을 가지고 있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제 명제라는 대단원을 갖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 단원을 명제 단원이라고 얘기를 보통 안 하고 논리 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논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가르쳐주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논리를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수학 과목에서 논리를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이 내용을 안다고 해가지고 논리적인 말싸움을 잘한다든지 이런 거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수학적으로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이게 요 단원의 핵심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논리력이 좋아지는 거랑 요 부분이랑은 크게는 상관은 없고요. 어느 정도 상관은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이제 수학적으로 얼마나 자기가 생각한 것 또는 이제 자기가 맞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근거를 얼마나 잘 들 수 있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그러면 명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봤는데요. 얘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안에 들어가는 단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 그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 배우고 하면은 매크로라는 거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제 할 때 그 뭐라더라? 청첩장 같은 거 보낼 때, 결혼식장 청첩장 같은 거 보낼 때 한글 프로그램으로 매크로 기능을 쓰면은 되게 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일부분만 한번 끌어와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밑줄 쫙 쳐져 있고 님을 어디에 초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그런 거에다가 이제 밑줄 부분에 누구 이름 넣고 누구 이름 넣고 누구 이름 넣고 이렇게 밑줄 쳐 있는 부분만 바꾸는 게 매크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태양계의 행성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밑줄은 태양계의 행성이다, 태양계에 속한 행성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에서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은이 아니고 는이 들어가더라도 상관없겠죠. 그죠? 지구가 들어간다면 태양계 행성이 맞으니까 참이 되고요. 얘는 참인 명제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집어넣었었던 명왕성은 태양계에 속한 행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명제는 거짓이 명제가 되죠.
근데 아직 지구나 명왕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형태, 딱 요 형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이제 수학에서 빈칸으로 놔두기보다는 약간 저 빈칸 자체를 대상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잖아요. X는 뭐 태양계에 속한 행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빈칸 대신 X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해요. 자, 그럼 지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명제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 조건이라는 게 나왔어요. 조건이라고 하면은 변수에 따라서 문장에 포함된 변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 변수에 따라서 참과 거짓의 결과가, 참과 거짓을 판정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는 수학적 문장, 뭐 문장이라고 쓰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치 이제 등식 중에서 방정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X는 태양계에 속한 행성이다 라고 했을 때 X가 지구라는 행성이 되면은 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명왕성이라는 행성이 되면은 거짓이 되는 거고, 토성이라는 행성이 되면 참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명제랑 조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는 다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고 하면은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명제랑 조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또 약간 간단하게 그 단어의 뜻을 몇 개 나열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정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라는 게 있고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얘네들 각각의 색을 주는데요. 정의는 검은색으로 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정리는 빨간색으로 줘서 빨간색으로 제가 필기를 해놓은 거는 얘는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 다음에 증명하는 과정을 초록색으로 써놔요. 그래서 이제 초록색을 보면은 이게 내가 이 정리를 증명을 쭉 해놓은 거구나 라는 거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게끔 증명은 초록색으로 필기를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단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명제 파트에서 나오게 돼요. 정의는 뭐냐면은 어떤 단어를,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거 있었죠. RTS 게임.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TS 게임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게임을 하시는 대부분의 게이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게임을 안 하시는 사령관 여러분들께는 약간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단어 또는 이제 뭐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 그래서 이를테면 RTS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시간 전략 게임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시간 전략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 중에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에 자기가 이기기 위한 전략을 선택해서 구사하는 이런 게임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RTS 게임을 정의해 놓고 나면은 이제 어떤 게임은 RTS 게임에 속하고 속하지 않고를 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뭐 수학적으로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 사실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정의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평소에 많이 쓰는 뭐 어떤 말이 있을까? 이를테면 공부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이 얘기를 쭉 할 때도 공부가 학교에서 하는 교과 공부에 한정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게임에서 자신이 뭐 게임에 나오는 컨텐츠를 가지고 생각해 본 것, 이런 것도 이제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듯이 사람마다 어떤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이 전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쭉 해나가고 싶다면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상대방과 자신의 어떤 정의를 맞춰놔야겠죠. 치다기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정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증명을 약간 가져와 가지고 쓸게요. 어떤 뭐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어떠한 문장이 예를 들면 문장이라 하면은 아까 그 명제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문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 랜선으로도 감염 되나요? 랜선 코로나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한 다음에 그 랜선으로 채찍질을 하면 감염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는 감염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합니다. 어떤 문장이 참이거나 이렇게 적으면 좀 부자연스럽겠다. 정리는요,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증명된 문장을 말해요. 수학적으로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증명이 되어 있는 문장들을 우리는 정리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이전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는 배우는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정리가 있죠. 직각삼각형이 있으면은 이 직각삼각형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리고 빗변 길이는 a제곱 더하기 직각이란 조건이 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라는 성질을 만족한다. 요거는 이제 뭐 유클리드의 증명법도 있고 바스카라의 증명법도 있고 여러가지 증명법에 의해서 참이라고 증명이 된 문장이죠.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 말에도 정리라고 붙어있지만 정리라고 얘기를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명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장을 얘기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자기가 생각한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되게 좀 정밀하게 모든 사람이 이게 맞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잘 설득을 해야겠죠. 그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장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 어떤 문장이 참 거짓을 논리적으로 보이는 것. 뭐 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말 자체가 조금 애매하죠. 논리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들, 수학적으로 참이라고 알려진 것들과 알려진 문장이 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를 가져와서 쓸 수도 있고요. 개념의 정의. 그래서 개념의 정의나 또는 이미 참이라고 알려진 문장들이 여러 개 포진해 있어요. 수학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게끔 명백하게 상대방에게 보이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할 때 우리가 뭐 유클리드의 증명법 이런 거 쓰잖아요. 이렇게 정사각형 3개에다가 삼각형, 뭐 순서는 반대긴 한데 직각삼각형에다가 정사각형 3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요거의 절반이 요거고 뭐 이거랑 삼각형의 넓이가 같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증명을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된다. 요 부분을 보이는 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이죠. 그런 증명 과정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간접적으로 학습을 했었던 거고요. 다만 우리는 이제 요게 증명이라는 얘기만 썼지 증명이라고 하는 개념인지는 잘 몰랐던 거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건데, 그래서 요번에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제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 이제 증명이라는 과정을 중학교 레벨에서는 안 쓰고요. 뭐라 하더라? 정당화라 그랬나? 이제 중학교 레벨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증명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하지는 않고요. 정당화를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언어가 순화가 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엄밀한 증명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학 컨텐츠 진행할 거고요. 이제 오늘은 대충 명제랑 조건 그리고 정의, 정리, 증명 이렇게 5가지 정도의 단어를 설명하는 정도로 수학 컨텐츠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다음 수학 컨텐츠는 아마도 명제에도 연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산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다뤄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되게 간단한 걸로 치면은 이제 하나만으로, 명제 하나만으로 연산이 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4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처럼 숫자 하나에 붙는 연산이죠. 그게 그런 것처럼 명제에도 명제 하나에 붙어가지고 연산 역할을 하는 그런 연산들이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조금 특이한 명제들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